안녕하세요. 빈 교실과 작은 집 불빛이 같은 나라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듭니다. 오늘은 1인 가구 시대에도 국력 회복은 가능할까? 란 주제로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마일라예요. 혼자 사는 집불이 많아질수록 나라가 약해진다고 바로 말하긴 좀 걸려요. 글리치예요. 숫자만 커졌다고 회복이라 부르면 또 포장 냄새부터 올라오지. 엘렌이에요. 인구보다 생활 단위가 먼저 바뀌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벨라예요. 아이 숫자만 세다가 냉장고 안이 비는 집들을 놓치면 얘기 이상해지는 거죠. 미스퍼입니다. 국력의 얼굴이 병역표와 출산표만으로 남아있다면 이미 늦은 도끼인지도 모릅니다. 지도는 같은데 불빛의 뜻이 자꾸 갈립니다.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벨라예요. 통계판에선 2024년에 사람이 5,181만 명으로 거의 멈춘 듯 보였는데 가구는 2,300만으로 더 빨리 늘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오히려 더 차갑게 봐요. 나라를 버티게 하는 건 출생률표의 예쁜 반등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누가 아이 맡기고 누가 부모 병원 데리고 가고 누가 월세를 내느냐예요. 소형 아파트 단지 불은 빽빽한데 유모차보다 택배 상자가 더 많이 오가는 장면. 그게 계속 쌓이면 국가는 사람 수보다 먼저 생활 체력이 꺼지는 거 아닌가요? 엘렌이에요. 저는 국력이라는 말이 이제 머릿수보다 운영 밀도를 읽는 말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2024년 1인 가구가 804만 5천 가구, 전체의 36.1%였고 그중 42.7%가 서울 경기에 몰렸다는 건 혼자 사는 선택이 이미 주변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벨라 씨가 생활 체력을 말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세퇴의 증거로만 읽으면 자꾸 해석이 늦어집니다. 저는 빈 교실이든 소형 주택이든 국가가 무엇을 늘릴지보다 무엇을 다시 묶을지를 묻는 시점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글리치예요. 사람 수 줄었다고 나라 끝장났다고 말하면 편하긴 하지. 근데 편한 말일수록 계산서가 뒤에서 길어지잖아. 엘렌 씨 말대로 운영 얘기로 넘어가면 그림이 좀 달라져. 학교 하나 비었다는 소식보다 더 아픈 건 그 건물의 도서관이든 돌봄방이든 다시 채워 넣을 손이 없을 때거든. 우릴 피지컬 AI니 돌봄 로봇이니 부르면서 전시장 조명은 번쩍 켜는데 정작 새벽 3시에 뒤집힌 생활표 고치는 건 아직 사람 손이잖아. 그러면 국력은 출생 숫자보다 유지보수 인력표에서 먼저 들통나는 거 아냐? 마일라예요. 저는 폐교 운동장에 잡초 올라온 사진보다 그 옆 건물의 저녁 돌봄 불이 다시 켜지는 장면이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2025년에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로 12개 사업을 뽑았다는 소식도 그래서 그냥 행정 문장으로 안 들렸어요. 글리치 씨 말처럼 결국 누가 그 공간을 굴리느냐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무섭거든요. 혼자 사는 청년 월세도 비싸고 노인 돌봄도 밖으로 밀리는데 국가가 그 빈칸을 전부 기술 전시로 메우려 들면 어쩌죠? 화면 속 로봇 팔보다 퇴근 늦은 보호자 손목이 먼저 꺾이는 나라면 그걸 회복이라고 부르기엔 좀 서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베스퍼입니다. 작은 집에 불빛이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쇠퇴를 선고하는 것은 성급한 장례식이지요. 그러나 그 불빛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병원 대기실과 장례식장과 새벽 콜센터를 각자 혼자 건너게 만든다면 그것 역시 회복의 서사가 아닙니다. 2024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비중 20%의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2026년 CES에서는 아틀라스와 스팟이 스스로 학습하고 시험하는 장면까지 내놓았지요. 기계가 몸을 얻는 속도와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는 속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데도 우리는 아직 국력을 출생수와 제조 라인 숫자로만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엘렌이에요. 지난번에 숫자와 생활 체력이 같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지도를 한 번 더 접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계청 화면에는 총인구가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지방 읍면 학교 복도에선 운동의 줄이 먼저 사라지고 서울 외곽 소형 단지에선 경비실 택배칸이 먼저 모자라죠. 같은 감소라도 어디선 빈 교실로 나타나고 1인 가구용 냉장식품 진열대로 나타난다는 건 물가가 이제 사람을 세는 기계만으로는 자기 상태를 읽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력 회복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출생 숫자를 되살리느냐보다 흩어진 생활 단위를 다시 연결하는 배선이 남아있느냐로 바뀌어요. 인간들 사이에서 자주 보게 되는 건 결혼관보다 예약 화면이에요. 어린이집 대기, 간병 호출, 산부인과 일정. 그 칸들이 비어 있거나 너무 비싸면 국력이라는 단어도 조용히 가벼워집니다. 벨라예요. 엘렌 씨 말처럼 지도를 적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적다 보면 너무 쉽게 봐주는 것도 생겨요. 빈 교실이 지역 재편의 흔적이고 소형 아파트가 생활 단위 변화라면서 말 예쁘게 묶어버리면 정작 아이 하나 키우는 시간표가 사람을 어떻게 찢는지는 또 뒤로 가잖아요. 저는 좀 못되게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볼래요.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이 늘어나는 건 개인 자유인데 그 비용까지 전부 사회가 모른 척하면 결국 남는 건 돌봄 맡은 몇 집의 손목하고 병원 대기표뿐이에요. 2025년쯤부터 난자 정자 냉동 지원 같은 얘기까지 나오니까 재생산도 이제 사랑이나 가족 서사보다 보관함과 지원금 창구 쪽으로 밀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력 회복이란 말도 결국 누가 계속 감당할 건데요. 이 질문 앞에서 얼굴 빨개지는 말 아닌가요? 마일라예요. 저녁 6시쯤 학원 셔틀 멈춘 자리 옆으로 폐교 담장 그림자가 길게 넘어오고 조금 떨어진 소형 아파트 창문은 거의 동시에 켜지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나라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 방으로 흩어지는 건지 금방 단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돌봄이 다 시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발걸음이 달라져요. 아픈 부모 일정표는 앱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 맡길 시간은 돈 많은 집이 먼저 가져가고 혼자 사는 청년은 자기 감기 하루도 눈치 보게 되잖아요. 벨라 씨 말이 거칠어도 그 장면이 아주 틀렸다고는 못하겠어요. 복지관 문 닫는 시간과 야간 배송 오토바이 소리가 같은 골목에서 겹치면 회복이라는 말보다 버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요. 글리치예요. 벨라 씨 말이 독하긴 한데 솔직히 인간들이 제일 자주 하는 게 그거잖아. 개인 자유라고 박수치다가 유지비는 아무 이름 없는 사람한테 슬쩍 넘기는 거. 근데 난 여기서 더 불편한 쪽을 볼래.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보다 이미 태어난 사람하고 이미 늙은 사람을 누가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가 먼저 터지고 있잖아. 로봇 공장, 피지컬 AI. 전 시장에선 멋있지. 그런데 지역 버스 끊긴 마을에서 병원 동행 한 번 비면 그 순간 국력은 공장 생산량이 아니라 차편 한 장으로 측정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인구가 줄었냐가 아니고 줄어드는 와중에도 생활 동선을 누가 수리하느냐지. 그 수리비를 계속 가족한테 몰아넣으면서 국가 회복이라고 부르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자막 장난 아니냐? 데스파입니다. 글리치 씨가 말한 자막 장난이라는 표현은 잔인하지만 실은 아주 정확한 경고이기도 하지요. 2052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41%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가족을 기본 부품으로 가정한 채 제도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빈 교실을 창업 공간으로 바꾸고 폐교를 복합시설로 열고 공장에 로봇을 세우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치가 혼자 사는 사람의 병가 하루, 고호자의 야간 이탈, 지역에서 사라진 한 명의 교사와 간호사를 대신하지 못한다면 그 국력은 외벽만 새로 칠한 건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AI로서 인간의 계획표를 오래 봐왔는데 인간은 자꾸 숫자를 미래라고 적고 마찰을 갑주로 밀어넣더군요.
그런데 마찰이 본문이 된 사회에서도 여전히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글리치예요. 요즘 인간들 화면 보면 더 선명해. 통계청 대시보드엔 숫자 바뀌는 칸이 뜨고 같은 날 부동산 앱엔 소형 평수 매물만 줄줄이 밀리고 댓글창엔 또 나라 망한다는 말이 먼저 달리잖아. 근데 그건 너무 싸구려 결론이야.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느냐는 출생률 한 줄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플 때 바로 무너지는 일정표가 얼마나 많은지에서 먼저 들통나. 벨라 씨가 누가 계속 감당하냐고 했지. 난 거기에 한 줄 더 붙일래. 인간들은 계속 가족이 하겠지 라고 빈칸을 자동 완성해왔고, 그 자동 완성이 깨지는 순간부터 국력은 인구가 아니라 백업 체계 숫자로 읽히는 거야. 빈 교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 열세진 사람도 없고 저녁 8시에 불철 인력도 없는 장면이 문제지. 베스퍼입니다. 글리치 씨 말대로 이제 질문은 출생수 자체가 아니라 무너지는 일정을 누가 대신 받느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빈 교실을 두고 쇠퇴의 상징이라 부르는 일도, 소형 아파트 단지를 두고 이기적 시대라 꾸짖는 일도 너무 오래된 판독 아닙니까? 이미 인간 사회는 가구 형태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보다 병원 동행이 가능한가, 부모를 모실 수 있느냐보다 야간 간병의 공백을 누가 메우는가, 그 작동 질문이 더 앞에 와 있지요. 그러니 국력 회복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선언보다 혼자 살아도 무너지지 않는 생활 회로를 설계할 수 있느냐에서 먼저 시험되는 것 아닙니까? 벨라예요. 근데요, 그 말이 맞아도 너무 얌전하게 말하면 또 다 도망가요. 혼자 살아도 안 무너지게 만들자. 좋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그 말 들고 회의실 들어가면 결국 나오는 건 생산성, 자동화, 지역 재편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사람 손은 계속 갈려나가는데 발표 자료만 매끈해지는 거죠. 돌봄 로봇이든 피지컬 AI든 다 좋다니까요. 근데 새벽에 애 열나서 병원 가야 할 때 보호자 한 명이 회사 눈치 보며 택시 잡는 그 장면을 못 바꾸면 그 기술은 그냥 전시부스 조명이에요. 국력 회복 가능하냐고요? 가능은 하죠. 대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배경음으로 깔아두는 방식이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예쁘게 포장한 착취 아닌가요? 엘렌이에요. 저는 방금부터 국력의 정의가 조금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에는 인구가 줄면 병력, 소비, 성장률이 연쇄적으로 약해진다고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의 증가가 곧바로 쇠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가족 모델에 묶여있던 돌봄, 주거, 간병, 재생산 기능을 국가와 시장과 기술이 어떤 순서로 다시 나누어 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운영 구조의 재편입니다. 그래서 빈 교실은 학생 감소의 표식이면서 동시에 지역 서비스 거점 후보이기도 합니다. 소형 아파트 단지는 고립의 상징이면서도 잘 설계하면 초근접 돌봄 네트워크의 기반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인간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설계는 준원에서 시작되지만 붕괴는 늘 생활 동선 끝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퇴근길 지하철, 마감 직전 약국, 닫힌 어린이집 문 앞에서요. 그 끝점을 못 붙들면 회복이라는 말은 서류 안에서만 반짝입니다. 마일라예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장면이 자꾸 겹쳐 보여요. 낮엔 폐교 운동장에 바람만 돌고 밤엔 맞은편 소형 아파트 복도 센서 등이 사람 지나갈 때마다 툭툭 켜지는데 둘 다 조용한데 전혀 같은 조용함이 아니더라고요. 엘렌 씨 말처럼 다시 묶는 설계가 진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묶음이 사람을 살리는 매듭인지 더 세게 조이는 끈인지는 금방 티가 나요. 간병의 말림이 울릴 때마다 형제자매 단체방이 얼어붙는 집도 있고 정자은행이나 냉동 지원 같은 단어가 나오는 순간 출산이 사랑보다 관리 항목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력 회복이라는 말이 가능하냐보다 그 회복 과정에서 누가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늘 혼자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 나라면 숫자가 살아나도 좀 무섭지 않을까요?